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인과 결과 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로 문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이어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주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때문에, 그래서 등과 같은 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을 보고 원인과 결과 관계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그림 두 개를 보면서 원인과 결과 관계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배탈이 났다.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원인과 결과 관계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리가 후들거린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무리해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 반대로 두 번째 그림을 먼저 말한 후에 앞에 있는 그림을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고 원인과 결과 관계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개의 장면을 보면서 문장을 잘 만들었죠. 그럼 오늘 우리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흐름이라는 말이 친구들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흐름 대신 사건의 순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이야기 속 인물 배경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읽어 볼 텐데 우리가 매번 해왔듯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예상을 했죠? 그렇죠. 제목과 그림을 보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까마귀와 감나무이죠. 그러면 우리 그림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목과 그림 세 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되나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한번 내용을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44쪽, 146쪽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읽었죠? 재미있죠? 그러면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며 교과서 147쪽 2번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내용을 잘 떠올리고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질문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까마귀 떼가 동생을 도와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까마귀 떼가 동생의 감을 모두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네, 금으로 가득한 산으로 갔죠. 다음, 동생을 따라 한 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욕심을 부려서 금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금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에서 인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전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네. 동생, 형, 우두머리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은 어떤 장소에 있었나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까마귀와 감나무에 등장하는 장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동생과 형이 살았던 옛날 어느 마을과 동생의 집,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산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며 교과서 147쪽 3번의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각의 장소에서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적어 보세요. 자, 우선 옛날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받았죠. 그럼 동생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죠. 마지막으로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금을 가져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형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 보세요. 자, 옛날 어느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죠. 그리고 동생의 집에서는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금도 못 가져오고 집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물들과 인물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가상 인터뷰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 속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인물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3가지를 골라 학습장에 써봅시다.
그 후 스스로 인물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인물이 되어 내가 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봅니다. 이때 내가 진짜로 인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인물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가상 인터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우선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을 고르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했었죠. 누가 있었나요? 네, 형, 동생, 우두머리 까마귀 등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봅시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을 선택했다면 그 인물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자루에 금을 너무 많이 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정한 인물을 선택한 인물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 세 가지를 모두 만들었다면 그 답을 학습장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인물이 되어 내가 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봅시다. 이때 내가 진짜로 인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인물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로 들면은 선생님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더욱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나요? 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